오늘은 우리가 그 6번 지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얘도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봤더니 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고대인들에게 밤하늘을 같이 바라본대. 그때 우주는 보였대. 어떤 것처럼 보였냐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대.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를 낳은 불변의 우주 개념이라고 하잖아. 우주 상수를 낳은 불변의 개념이 무슨 말인데? 나도 몰라. 그치만 그냥 이 지문은 우주 상수에 대한 우주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고대인의 불변, 변하지 않는 우주 개념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를 첫 문장 주제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알겠지? 우리가 뭐 논리력을 요구하거나 이 문장을 통해서 짧아지는 요약문을 얻어오라, 아니면 핵심 주제가 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소감문처럼 작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하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우리는 그냥 첫 문장 딱 봤을 때 주제 떠올려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었을 때 본문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맞는지 틀린지만 맞춰주면 돼. 그래서 일치불일치 풀면 true, false 체크하고 나서 근거를 찾아보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야. 지문에 무조건 그 단서가 있거든. 그래서 일치불일치는 솔직히 틀린 그림 찾기야. 내가 공부했던 본문과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를 찾아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seemed가 왔잖아. 그래서 뒤에 그냥 원형의 형태가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사구문 looking, ing가 왔죠. 그러면 뭐뭐 할 때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만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1920년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은하계라고 불리는 건데, 그게 수천억 개의 별들의 섬인 은하계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겨지고 있대. 근데 어떻게 여겨지고 있냐 하면은 그냥 전체 우주로 여겨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들의 개별적인 별들이 태어나거나 살거나 죽을 수도 있지만 하면서 벗이 나왔지.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대로래. 그러면 우리가 이 불변의 우주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체적인 모습은 시간이 지나긴 하지만 결국은 그대로였다. 그게 즉 위에서 불변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결국 그 20세기 초까지 계속 그 불변의 우주 개념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관계사가 나오잖아, 맞죠? 우리가 이 관계사는 지금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명사절이 쓰인 거야. 명사절 왓절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문장티가 불완전해야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what 대신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that을 바꿔 쓸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that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사가 아니라 명사절 that절을 얘기하는 거다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노우가 왔잖아. 이 노우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목적어는 주로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목적어가 생략이 됐지만 to be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와야 된다. 그러면 노우 뒤에는 to be가 와야 된다는 걸 체크하고 외워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동사에서 지금 여겨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빅빅빅 수동태가 왔으니까 여기서는 동사 원형을 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주어의 수일치를 맞춰가지고 단수냐 복수냐의 그 두 개 반대보기로 출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넣고 체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in부터 appearance까지 좀 묶었더니 이 전체 우주에 대한 얘기, 그럼 in 위치도 결국은 원래 위치가 왔을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이 in을 뒤에서 앞으로 갖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in 위치, 그럼 뒷문장은 완전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계사로의 대절 그리고 명사절의 대절도 안 되겠죠. 그럼 즉 대수로는 무조건 바꿀 수 없겠다 라고만 그냥 암기해주고 넘어가면은
개별적인 별들이 태어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이라고 했잖아. 근데 뒤에 벗이 나왔으니까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뒷문장은 그냥 항상 그대로였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의미상을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like a forest가 왔는데, 그러면 이 숲처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뒤에 있는 지금 관계사가 그 숲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겠네. 여기서 개별 나무들이 살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번 문장이 지금 아무리 길더라도 결국은 그냥 불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우리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장에서 정확히 이 두 번째 문장에 의미하고 있는 바보다는 밑줄 친 부분이잖아. 그러면 하민축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 문장이 담고 있는 표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첫 문장 해석했을 때 주제 파악하기, 줄거리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거든. 왜냐면 우리는 선지 내려왔을 때 결국 아무리 이 지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 선지에서 단어 하나 모르면 바로 틀려버리잖아. 근데 그 단어를 있잖아, 우리가 또 단톡방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범호고 1 단톡방 들어가면은 디피컬트 단어 인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증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야. 선지 분석을 할 때 있잖아, 쌤이랑 구두 테스트를 봐오면서도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얘기는 못하더라도 이거 마이너스 뜻, 즉 안 좋은 의미인데, 반대로 좋은 의미인데 좋은지 안 좋은지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있잖아, 선지 오답속은 일단은 돼. 정확히 해석은 안 되더라고. 진짜 멋들어지게 해석은 못하더라도 이거 뭔가 본문 내용이랑 반대되는 의미인 것 같은 데만 잡아도 오답속어가 되기 때문에 디피컬트 인증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머스타드 하셔가지고 그냥 아무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수 상관없어. 커트라인 몇 개까지 맞춰라 이게 아니라 진짜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있잖아,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노출시키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복합 범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긴 하지만 해봤자 한 문제 나오잖아. 솔직히 그 단어 외워야 되긴 해. 근데 우리 시험 범위 양으로 봤을 때는 단어는 그냥 잠시 놔두고 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운 좋으면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잠깐 보내두고 이 독해 유형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으려면은 내용 수치했을 때 진짜 멋들어지게 첫 문장 읽고 나서 주제 위에 적어놓고 선지에서 오답소가 안 돼가지고 틀려오는 게 얼마나 억울해, 맞죠? 그래서 일상에다가 이 단어를 녹여주시고 제발 겨울방학 때 단어 좀 외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저 보면은 얘도 결국은 우리가 윗문장에서처럼 계속 인위치 형태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 그래서 인위치 보면은 그냥 문장 뒤 무조건 완전하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사를 우리가 두 개 중에서 주면은, 또는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을 때 인위치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뒤에 문장 뒤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만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3번 문장 내려갔을 때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 우주의 개념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와우, 너무 깊이 박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위에서 얘기했던 그 불변의 원리가 진짜 너무 확고한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려하는데 보통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이미 우리가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그냥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끝나고 나면 상세 분석지 봤잖아. 그럼 옆에 보면 여기 네모칸 해가지고 핵심 내용들이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결국은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불변의 우주 개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진짜 확보했다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없어, 얘들아. 근데 우리는 처음 딱 그 부교재를 받았을 때부터가 우리가 출처를 찾아보니 고3 지문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까지도 계속 상세 분석지를 받았었고 그거 분석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와 이거 고산지문 올림포스 어려운 거 이 생각이 있는 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받아들여졌던 거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막상 읽어보면 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니야. 맞죠? 그 부분들을 이제 해소시켜 주면은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을 때 이제 워크북 풀고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 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호흡이 좋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소대꿈은 우리 진짜 많이 봤던 거잖아. 맞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너무 뭐뭐하다. 그러면 대절을 봤더니 지금 이 대절은 문장 뒤가 불완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부저 보는 사람? 여기서는 그냥 그 아인슈타인조차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려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연 설명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대절 안에서 아인슈타인조차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시 있죠? 이것들이 받아들여진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뒷문장에서는 원래 대주어 동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 그리고 뒤에 주어가 왔다라고만 확인하고 가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칭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이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 알려주고 있잖아.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했던 게 위에서 그 불변의 우주 개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우주에 변하지 않는 개념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it을 써야 되는 거구나.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은 4번 문장에서는 우리가 그가 이 방정식을 적용할 때 자신의 일반 이론, 근데 이 일반 이론이 상대성의 자신의 일반 이론 방정식인 거거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대. 전체 우주의 모든 공간 그리고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왼절이 나왔죠. 이 왼절 같은 경우는 보통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거든. 그래서 이 인과관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줬을 때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가 발견을 한 거야. 정보를 알려주고 나서 발견이 되는 거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절에 대절이 왔으니까 뒷문장이 또 완전해야겠네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말을 했대. 그 우주는 정적일 수가 없고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틀림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그가 발견했던 그 우주가 결국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정적일 수 없다는 그냥 정석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적일 수 없고 팽창하거나 또는 반대로 수축하고 있다라는 걸 그가 발견을 했네. 그러면 일단 아까 포인트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절, 명사절이 완전한 상태로 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either A or B가 쓰였다. 맞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 either, neither, nor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했었던 거 있잖아.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요지 문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뭐처럼 보였대. 뭐처럼 보였냐면요. 얘도 똑같이 소댓도문이 쓰였네. 그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거겠지. 그에게는 너무 사실 같아 보이지 않았대. 그래서 그는 방정식에다가 추가 요소를 더했는데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은 우주상수라고 불리는 방정식에다가 더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얘가 요지문인데 우리가 그 위에서 얘기했던 그 우주 상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우주에서 팽창하는 거랑 수축하는 것들을 나는 믿지 못한다, 인정할 수 없다, 부인했었어. 그래서 그 5번 문장에서는 그 불변의 우주 개념, 변하지 않는 우주 개념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주 상수를 방정식에다가 추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서 그 뒤에 그럼 결론이 어떻게 이어졌는데라고 하는 거는 이 관련한 논문을 찾거나 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다시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은 그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팽창과 아니지.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부인한 거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불변의 법칙을 주장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 불변의 우주 개념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수를 방정식을 추가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소댓구는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고, 앞 문장에서도 계속 갖고 왔던 명사들 됐죠. 이 3가지 포인트가 나왔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 우주 상수라고 불리는 추가 요소인 거잖아. 그래서 과거분사 부분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쓰였다는 것까지 체크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지문의 주제는 결국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를 증명한 불변의 우주 개념. 그래서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뿌리 깊은 개념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잖아. 그때 팽창과 수축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 상수를 추가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아인슈타인은 팽창과 수축 부정, 우주 정적인 상태를 위해서 우주 상수를 추가함. 오케이? 와,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우주 관심 없으면 진짜 지루하거든. 그 다음에 7번 넘어가면은 이 7번 지문의 핵심 소재는 일단은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났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라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랑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봤을 때는 마음을 챙기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감사하는 거, 그리고 즐거운 사회 활동이 있으면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제가 간단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현대 생활은 너무 자주 부추긴데 뭘 부추기냐면 스트레스 반응을. 근데 이 반응이 새로움에 대한 반응으로 봤을 때 매일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새로움에 대한 반응인 거야. 아닌가 보다. 자, 이번 문장 봤더니 초기 경험이랑 결합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새로움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하는 거, 반응을 한다라는 게 새로운 그런 감각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메이크스가 와도 자연스러운 거잖아, 맞죠?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계속 이어질 수 있대. 어떤 기준으로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왜냐면 스트레스는 내가 받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을 수 있거든. 그럼 안 괜찮아지는 순간 그게 스트레스니까, 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기 중심 성향으로 삶이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보안 윤리나 또는 잔인한 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그냥 단지 상상력과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두 문장까지 쭉 내려와 봤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 경험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맞죠? 초기의 경험인데 어떤 초기 경험이냐면 그 스트레스를 반응하게 하는 새로운 거에 대한 경험이니까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메이크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 목적격 보호자인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리액티브가 왔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문장 내려갔더니 얘가 즉 요지를 나타내는 거네요.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이러한 압박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자기를 보호하거나 또는 거리 두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압박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뭐 맞서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봤더니 아 그걸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있대. 얘는 3인 문제 나오기가 너무 좋겠네요. first, second, third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선생님들이 first, second, third를 빼버리고 그냥 전략을 배열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N단 정리했을 때 우리말로 아 여기서 자기 중심적인 걸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1번으로 머릿속에 있어야겠고 그러면 첫 번째 전략은 뭐야? 두 번째로 알아야겠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은 뭐야? 라는 것들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지. 일단은 3번 문장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압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이러한 압박이 뭐냐면 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지금 명사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to focus가 형용사적 문법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대응하기 위해서 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to 버전과 부사적 문법이 쓰였겠죠. 이것까지 체크하면은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나오겠네. 첫 번째 전략을 봤더니 개인은 뭘 할 수 있냐면 의도적으로 기를 수 있대.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반응을 기를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마음을 챙기는 훈련은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대.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입력에서 그리고 이완된 호흡 상태에서 그러면 그 호흡 상태에서 지각적인 입력과 감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이 마음챙김 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여기까지 괜찮지? 아까 저거 하면서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스. 자 그러면 6번 문장을 봤을 때는 우리가 pay attention to 주의하래 어떤 걸 주의하냐면 첫 번째가 새로움에 주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주의를 하고요. 세 번째는 만남에 주의를 하고 마지막은 감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운의 통합적인 반응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촉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에서 여기까지 끊었을 때는 새로운 상황, 만남, 감사히 여기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통합적인 반응,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뒤에서는 참여의 윤리를 촉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우리 그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챙김 훈련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주어나리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and로 동명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하나의 주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 단수 동사가 위치했다.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장 내려가 봤더니 이제 두 번째 접근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 접근법은 뭐냐면 사회적 감사를 실현하는 거래. 그래서 감사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인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사회적 감사를 실현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접근법은 인정하고 표현하기. 누구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과 표현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비동사가 왔으니까 to부터 express까지 묶었을 때는 보어 자리죠. 그러면 to 부정사가 똑같이 여기서도 명사적 문법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감사가 무슨 사회적 감사냐면 이라면서 인정과 표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위치로 꾸며주고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인위치 여기서도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쓰였네요. 그러고 8번 문장에서는 바로 세 번째 실천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정리했던 게 첫 번째가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감각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실천을 봤더니 세 번째는 그 친한 사회적 성향과 참여 윤리를 촉진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오른쪽 뇌의 자극을 통해서 참여 윤리와 친사회적 성향을 촉진하는 게 세 번째 실천. 그럼 여기까지 세 번째가 다 나왔네요. 맞죠? 이거 가지고 순서 배열까지
까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뭔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순서 배열은 안 나오더라도 내용 일치불일치가 나오기 좋겠네. 영어 선질 맞죠? 그래서 얘는 이 단어들 있잖아. 굉장히 낯설거든요. 신사회적 성향, 윤리, 특히 윤리 나오는 순간 그냥 난리 나버리는 것이야. 근데 인정하고 표현하는데 운에 대한 내용, 통합적 반응, 촉진 이런 단어들이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지에서 단위어로 내버리잖아. 완전히 그냥 우리는 그 낚여버리는 것이야. 알겠지? 그물에 확 낚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꼭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이번에는 정말 그 부분만큼은 캡처하듯이 꼭 외워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실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활동, 이 즐거운 사회적 활동에 몰입하는 거. 근데 어떤 놀이냐면은 놀이나 춤, 그 다음에 예술과 음악 만드는 거, 그리고 and 또는 or 둘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and or 이 자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몰입하는 거.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거는 세 번째 실천에서 그 친사회적 성향과 참여 윤리를 통해서 그 오른쪽 뇌가 자극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놀이, 춤, 예술 이런 것보다는 즐거운 사회 활동에 몰입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이 뒷부분은 그냥 읽기만 해도 바로 기억날 거거든. 그래서 이 세 번째 실천까지 핵심 단어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 번째 실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 그러면 이 실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who는 쓸 수 없겠죠. 그러고 동사를 봤더니 is가 왔네요. 세 번째 실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사 is나 are는 우리 그 어법 어휘 선택하기만 해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로 꼭 주어 체크 잘 하시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유쾌한 활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쾌한 활동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 그리고 두 번째가 정서적인 존재감을 촉진할 수 있는 게 유쾌한 활동인 거야. 그래서 이 유쾌한 활동은 또 어떤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냐면 우울증이나 자기 고립 또는 도덕적 나르시시즘을 줄여주는 게 유쾌한 활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7번 지문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마음챙김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감사였죠. 사회적 감사를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즐거운 사회 활동에 몰입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인 거다. 맞죠? 그럼 주제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만 해도 되겠네요. 이 상세 분석지 밑에 보면은 여기 유의어 변형 출제 예상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단어로 바꿔서 출제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거든. 이거 플러스 반이어 체크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8번 소재는 일단 공룡에 대한 건데, 우리가 그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 공룡의 멸종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공룡이 멸종했던 사례를 봤을 때에도 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을 때 그 공룡들은 대처하기에는 행동이 너무 느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하는 그런 이주들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그 불가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종은 멸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날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도 진짜 날씨 같은 경우도 되게 급변하잖아. 그래서 그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생존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교훈.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바로 보니까 공룡들은 확실히 적응을 했대. 어떤 걸 적응을 했냐면
수백만 년 동안 집단으로서 집단 생활에 적응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상황이었다면은 더 오랫동안 생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죠.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would have pp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하면은 원래 이 under 이 문장에서가 원래 if절로 문장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었는데 under other로 이렇게 바뀌었어 있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주고 3번 문장 내려가면은 but이 나온다 그렇죠? but 하지만 공룡들은 적응할 수 없었대. 어디에 적응할 수 없었냐면은 환경적인 조건에 적응할 수 없었다. 어떤 환경이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인 거야. 그래서 즉 그 환경 조건에서 우리가 그 우주에서 온 물체에서 유래한 환경 조건에 대한 얘기. 그러면 지금 이 문장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 환경 조건이 어떤 거냐면 이라고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야. 근데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이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이 관계사절을 이 설명하는 것도 환경 조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결국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게 우주의 그 물체에서 온 환경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왔고 환경에 대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who가 당연히 올 수 없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환경적인 조건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who는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반대 포인트 잡아주고 그럼 결국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뭐다? 그렇지. 환경이 변화해서 즉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다. 4번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이 주제문에서 봤을 때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진화에 대한 연구는 이제 인식을 한대. 어떤 인식이냐면 적응하는 게 거의 항상 너무 느린 과정인 거야. 너무 느린 과정이어서 수투구문이네요. 이 대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근데 벗이 나왔어. 우리가 이 점진적인 환경 변화 이외에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면 점진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룡들이 멸종했던 이유구나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제문인 거거든. 여기서는 인식을 하는데 뭐를 인식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절이 쓰였고 그럼 what절을 쓸 수 없겠죠. 그 다음에 to 쓰였고 그럼 to 뒤에 동사 원형 맞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러고 but 전치사가 왔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는 또는 뭐뭐 이외에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돼 있잖아. 보통 우리가 그 내신 기간에도 똑같이 단어 시험을 치다 보면 답을 쓸 때 익숙한 단어 뜻이 되게 많이 써지잖아. 그때 단어 테스트를 채점을 해봤을 때는 맞아. 그 단어 뜻이 맞으니까. 근데 방금 이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필요한 의미상 해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 독해 문제에서 우리가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어 시험 치면서도 있잖아. 풍사하는데 다나 는 정도는 통과시켜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건 거야.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지문에서 단락에서 요구하는 의미에 따라서 해석이 안 되면 결국 그거는 틀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을 내려가 보니까 적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적응은 뭘 만드는 거냐면 종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대. 어떤 종이냐면은 그 뚜렷한 특성을 가진 종인데 진정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고립된 환경에서 그러면 고립된 환경에서만 진정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적응이라는 건 고립된 환경에서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왔던 거. 그 다음에 진정어로 얘는 부사니까 뒤에 진정으로 뚜렷한 특징이라고 꾸며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면은 앞 문장에서 지금 그 공룡의 멸종이 된 이유는 그 환경을 적응하지 못해서였는데 이 적응을 하는 거에 대한 한계는 적응이라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느린 과정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5번 문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장을 내려가 보니까 선호되는 반응인데 그 선호되는 반응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선호되는 반응, 그게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적응, 반응은 당연히 되게 이동하는 거지만 어디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지만 더 적합한 환경이 있는 새로운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네. 그치만 거기서 환경이 접근할 수 있을 때만 적합한 환경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를 체크를 하면서 7번 문장에서도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적합한 서식지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적응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종이 있다고 한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얘도 결국은 주제문을 얘기하고 있지. 적응을 못하면 멸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왼절 이 삽입이 됐을 때 이주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에 대한 결과값이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삽입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얘는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왼절이 꼭 7번 문장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러고 8번 문장을 보니까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would, do well. 얘는 do well 투부정사 하나를 외워줘야 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데 뭐가 바람직하냐면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까지도 계속 얘기하는 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적응하지 못해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지 못해서 멸종했다라는 거죠. 자, 9번 문장에서는 기술이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은 아마도 관련이 있을 건데 어떤 관련이 있을 거냐면 우리 지질학적 영향을 오늘날 그 환경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질학적 변화를 평가하고 있을 때 아마 이 교훈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공룡들이 멸종이 됐던 그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잖아. 그럼 그 교훈을 얻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이해되셨나요? 좋아. 그러면 8번 문장에서의 주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 생존을 위해 공룡 멸종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두 개 남았다, 두 개. 얘는 30강의 기출예제 1번. 얘도 참 공간인지에서 기하학이랑 기하학이 아니고 비기하학 정보의 결합 방식이거든. 진짜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죠. 소재 자체가 참. 얘는 우리가 공간인지라고 하는 거에서 기하학이랑
비기하학 정보가 있어. 근데 그 정보가 공간이 나타내는 크기랑 그 다음에 거리 있잖아. 거리에 따라서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되는 게 공간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비기하학 정보가 결합되는 그 여부는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난리 났죠? 얘는 특히 단어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에서도 계속 기하학적 정보랑 비기하학적의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라고 했을 때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공간의 크기를 기준으로 기하학이 필요한지 비기하학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활용도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 증명됐대요. 어떤 게 증명됐냐면 아이들은 오로지 대개 의존하는 것으로 증명이 됐대. 어디에만?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하는 걸로 밝혀졌대. 우리가 작게 둘러싸인 장소에 숨겨져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기하학 정보에만 의존을 하는 거다. 컴마 뒤를 보니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기하학의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더 큰 공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즉 기하학의 의존은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차이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첫 문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때 부분,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 쓰여서 이 대절은 완전한 문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와절이나 또는 관계사로 바꿔 쓸 수 없겠죠. 그리고 동사를 봤더니 has been found가 쓰였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기하학 정보랑 비기하학 정보에 대한 것들은 밝혀지는 거죠. 얘 기준으로는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has been found가 쓰였다라는 거. 그러고 두 번째 문장 보니까 all도가 왔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실패를 했지라도 우리가 비기하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사용했대. 우리가 더 큰 방에서 정보를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사용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작은 방에서 정보를 포함하는 건 실패했어. 근데 우리가 더 큰 방에서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 문장에서도 얘기했던 그 차이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3번 문장에서 우리가 주제를 한 번 더 구체화를 해보면 이러한 연구들은 suggest 제안한다 또는 시사한다. 기하학 그리고 비기하학적 정보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결합될 수 있다. 가중된 방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왔으니까 명사절 대절. 그러면 문장 뒤는 완전해야 된다. 기하학 그리고 비기하학 and로 연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중된 거잖아요. 맞죠? 자기가 가중한 방식이 아니니까 가중된 방식이라는 거. 그러고 4번 문장으로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기하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기하학은 특혜가 주어질 수 있대.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왜 안정적이냐? 우리가 비기하학 정보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작은 방에서 그 정보는 실패했지만 큰 방에서의 정보는 두 가지 유형으로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하학은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 성공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한 것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된 뒤에는 주어 동사 도치되어야 되는 거 어법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아. 그래서 된 뒤에는 주어 동사 도치가 됐구나. 이거는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5번 문장에서 요 지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whether or not이 나왔네요. 얘는 인지 아닌지. 근데 이 여부는 또는 아닌지에 대한 건데 비기하학적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이랑 결합하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얘기하는 게 이 whether절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whether절이 지금 명사절로 왔기 때문에 whether or not이잖아요. if로 절대 바꿀 수 없어. if는 whether절이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if랑 whether를 바꿀 수 있는 거고 whether or not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may가 왔기 때문에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네요. 생태학적 타당성에 달려있을 수도 있대. 그러면 비기하학적 정보의 그 결합 조건은 안정성이 있냐,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냐를 얘기해주는 문장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 문장 뒤에 보면은 그 비기하학적 생태적 타당성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for example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큰 특징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일관된다라는 게 일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and를 통해서 지금 보어자리 왔기 때문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6번 문장 보니까 게다가 further 우리가 이 다양한 이동인데 동물들은 주어진대요. 더 많은 가중, 더 많은 무게라고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이야. 더 가까이 있는 거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한다. 뭐보다 멀리 있는 것보다 추정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순이 되지 않아.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웨이버의 법칙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은 거리가 어떤 적은 거리? 부호화된다는 적은 거리가 큰 거리보다 더 정확하게 모순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가까운 거리의 정확성, 가까운 거리의 신뢰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6번 문장에서 봤던 웨버의 법칙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공간을 인지하는 거에 있어서 기하학 정보와 비기하학 정보가 어떻게 결합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내용이죠.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얘는 A양에 대한 내용이거든.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초기 지식에서 출발을 하는데 학습을 하잖아. 그러면 자율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은 학습을 통해서 자율성이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문장에서 보니까 보통 에이전트가 의존하는 경우는 우리 이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대해 의존하는 경우는 자신이 지각한 내용보다 에이전트가 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대. 그냥 이러한 사실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설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첫 번째 초반부의 단락이거든. 일단은 우리가 to the extent가 왔죠?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이 뒷문장에서는 대절이 완전한 문장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온 이 두 녀석들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주제 문장을 내려가면은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율적이어야 된대. 그럼 즉 주제는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자율적이구나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율적이려면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 학습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거나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불안하거나 부정확한 사전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학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확한 거나 또는 불안한 것들을 내가 채워야 완전 학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학습하는 걸 학습해야 자율적일 수 있다. 즉 학습해야 자율적이다 라는 거. 그래서 아까 위에서 첫 문장에서도 바로 얘기했던 게 학습을 통해서 자율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잖아. 맞죠? 그래서 3번 문장을 봤더니 for example이 나왔잖아. 그러면 윗문장에서 얘기했던 그 자율성에 대한 학습 사례를 말해주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구나 를 먼저 확인을 하고 3번 문장에서 보면은 진공청소 에이전트, 그 진공청소기 얘기하는 거죠. 진공청소 에이전트는 어디에서 학습하는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다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거를 더 잘할 거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 분석이 되겠죠. 어느 시간대에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지 또는 어디에 먼지가 많은지를 찾아낸다라는 게 그게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대절에서 결국은 그 진공청소기의 역할을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겠죠. 언제 나타날지 어디서 나타날지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주격과 인계대명사가 쓰였고 진공청소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who나 that을 사용해야겠죠. who는 아니지 which나 that을 사용해야겠죠. who는 안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에 대한 동사가 do기 때문에 이 주어에 대한 수행이 잘 됐는가 보고 그렇지 않는 것보다라고 해서 than one 대절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대절도 결국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지 않는 게 학습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one은 학습하는 것에 대한 지침 포인트라는 것까지 봐주면은 이 자율성을 위한 학습 사례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처음부터 완전한 자율성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에이전트가 없거나 아니면 경험이 전혀 없을 때는 그것이 작동해야 되는데 임의로 이 설계자가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말이 위에서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얘기를 했었잖아. 이걸로 예시를 들면은 거주하는 사람이 이 청소기의 주인이 청소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 그래서 바닥에 먼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그때는 만약에 이 청소기가 어느 시간대에 먼지가 많고 또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도 일단은 움직여야 된대. 그 먼지를 없애긴 해야 되니까. 왜냐면 2살짜리 애기가 있어. 청소하는 방법,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진공청소기가 돌아주지 않으면 2살짜리 애기는 혼자서 그냥 먼지와 함께 숨을 쉬고 있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에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5번 문장에서 따라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얘기했던 결론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진화가 제공하는 것처럼 뭐 한 만큼 그 타고난 반사신경을 필요한 만큼 이걸 요구하는 동물이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만큼 enough to가 맞죠? 그럼 스스로 충분히 학습할 만큼 생존할 수 있도록 이 필요한 만큼에 대한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결국 이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했으니까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쓰였고 이 투 부분을 봤는데 합리적일 것이래. 어떤 게? 제공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래.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는 당연히
학습하는 그 타고난 반사신경이 있으면 당연히 진화하는 거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작동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게 초기 지식인 거잖아. 그러면 그 초기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는 제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야 학습을 통해서 계속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고 성장해 나갈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거 이후에는 어떤 이후냐면은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나면, 즉 학습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사전 지식으로부터는 독립할 수 있는 거지. 이미 학습을 했고 충분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고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결론은 따라서 우리 학습의 통합은 설계할 수 있게 한대. allow to 뭐뭐 할 수 있게 하는데, allow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to design 맞죠?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설계냐면은 환경에서 아주 다양한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게 합리적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학습을 통해서 효율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지문에서는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일단 그 순간 들었을 때는 괜찮지? 강의 듣고 나서 엔단 정리 한 번 더 해본 사람 있어 없지? 없지. 엔단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순서 3인 유형 같은 경우는 내용을 내가 정말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연습까지 한번 하고 또 우리가 변형 문제 풀고 다음 시간 만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꼭 마지막 주차에 우리가 전범위 복습할 거잖아. 올림포스 부분만큼은 다시 구두 테스트를 보고 첫 문장 해석했을 때 주제 바로 떠오르는지, 순서나 3인 문제 틀리지 않는지, 일치불일치 주제 제목 유형 문제 요약문까지 풀었을 때 선지에서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건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지 단어의 색깔 파악해가지고 오답속어만큼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답속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지문의 주제를 정확히 알더라도 결국은 2개 남겨서 2번 할까 5번 할까, 그래도 5번이 정답 같은데 채점해보면 2번이 정답이고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없어야 될 거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